안녕하세요, 오핌TV입니다. 오늘은 스와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이엔드급 딥페이크 작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주소는 설명란에 찍어드려 있습니다. 이 설치 방법은 워낙에 간단해서 그냥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를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왑 페이스 아이콘이 뜨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실행 화면입니다. 가입이 안 되신 분은 가입을 해주시고, 저는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위에 보시면 스트림 페이스 오픈은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거고요. 비디오 페이스 오픈은 이제 비디오를 입력을 해가지고 렌더를 해주는 방식이고요. 이미지 페이스 오픈 뭐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거는 이제 비디오 페이스 오프 그 작업을 할 건데, 일단은 먼저 가공을 좀 해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플레이트를 가져와서 이 여자 얼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슬로우 화면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속도를 약간만 이제 바꿔주고 한 2배, 인풋으로 바꿔줘서 지금 이제 2배 된 속도로 보시면 여기만 한번 볼게요. 인풋 인점 잡고 그 다음에 아웃점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리타임만 달아주게 되면 인풋을 했는데 이렇게 버그가 약간 일어나요. 이럴 때는 프레임 렌즈를 하나 더 달아주면 이게 고정이 됩니다. 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스와페이스 프로그램에서 이 전체 영상을 집어넣어도 바뀌어지긴 하는데 좀 화질이 열화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만 크롭을 해가지고 좀 해상도를 늘려서 렌더를 한 다음에 가져와서 해상도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좀 더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아무래도 mp4라서 그런데 한번 렌더링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프리 컴프 mov로 걸어줄게요. 메타데이터를 보면 뭐 25프레임이네요. 이거 두 배속을 했지만 그냥 프레임 레이트는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감마 2.2로 렌더를 하겠습니다. 자, 렌더가 됐죠? 그 다음에 프리컴프 파일을 이제 불러와서 재생을 시키면 좀 원활하게 재생이 되네요. 이거를 이제 제쳐두고 이 프리컴프 파일 기준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서 보시면
트래킹을 한번 잡아줄까요? 트래커를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얼굴만 이제 교체를 할 거니까 여기서 이 패턴, 안쪽 네모가 패턴이고 바깥쪽이 이제 에리어예요. 얼마만큼 움직일까 생각을 해서 이 영역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트래킹,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빌라이즈로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롭을 붙일게요. 크롭을 붙여서 이제 얼굴 아닌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아닌 부분을 영역에서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그리고 끝 프레임으로 가서 더 줄여도 될까요? 이렇게 줄이고 왼쪽도 줄이고 위쪽도 줄이고 영역에서 벗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럼 리포맷 하면 530, 546 정도 사이즈로 이제 줄었죠. 이걸 가지고 한 2배 정도만 키우겠습니다. 리포맷 속성창에서 이제 스케일, 그리고 2배로 늘리면 되겠죠. 이러면 가로가 이제 530이었는데 1060으로 이제 확대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렌더링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걸 카피해서 이름만 바꿀게요. 그냥 페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렌더링 얼굴을 크롭한 영상을 만들어졌는데 이제 바꿔야 된 얼굴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픽사베이인데 여기서 한번 얼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얼굴 웬만하면 이제 정면 얼굴이 좋습니다. 이 얼굴로 한번 바꿔볼까요? 예, 아이 얼굴인데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뭐 해상도가 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잘랐던 얼굴을 이쪽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꿔야 될 얼굴, 이 얼굴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업로드를 하면 이제 얼굴 부분만 잘라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이 얼굴을 이렇게 바꾸겠다 라고 뜹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를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되는데 여기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가 패스트 모드, 프로 모드, 익스퍼트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 뭐 패스트는 일단 이제 퀄리티보다는 좀 속도가 빠르게, 프로 모드는 디테일하게, 엑스퍼트 모드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는 뭐 이렇게 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통 패스트 모드 아니면 프로 모드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한번 프로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 이제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도인데 MP4보다는 이제 HD MP4가 좀 해상도가 좋은데 그냥 기존대로 원래 해상도대로 하기 위해서 MP4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 이거는 이제
크레딧을 충전을 해서 할 거냐, 아니면 워터마크를 달고 계속 할 거냐. 이번에는 그냥 워터마크를 달고 해보겠습니다. 뭐 얼굴에는 워터마크가 뜨진 않기 때문에 그냥 워터마크가 있는 상태로 하겠습니다.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하루에 한 15개 정도 이제 충전이 돼요. 그래서 15번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물론 다음 날이 되면 또 15번이 충전이 되고요. 누크로 이제 가져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워터마크가 하단에 떠 있죠. 그래서 얼굴 쪽에 영향을 안 가기 때문에 크게 워터마크가 있어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본에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따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얹어서 보면 확실히 이제 2배로 키워가지고 해상도가 그죠? 사이즈가 안 맞죠? 그럼 일단 리포맷을 먼저 해주고요. 2배였으니까 1 나누기 하면 0.5가 되겠죠. 그럼 사이즈가 맞고, 그 다음에 이게 첫 프레임 여기에 한번 위치를 정확히 좀 여기 맞춰주겠습니다. 약간 올라가야 되겠네요. 위치가 맞았네요. 근데 색깔이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픽셀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작업을 하게 되면 픽셀들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배로 확대를 해가지고 렌더를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이거를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나마 보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도 약간 보이긴 하네요. 근데 약간 블러를 약간 주고 하면 넘어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컬러가 좀 안 맞아 보이네요. 컬러는 뭐 sRGB 뭐 그냥 맞춰야 되겠네요. 네. 살짝 맞춰주겠습니다. 살짝 밝기 차이가 나니까 Y 누르고 루미너스를 보고 와이프를 켜서 감마를 살짝만 올려서 맞췄습니다. 예.
그냥 넘어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치무브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아까 스테빌라이즈를 잡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엔드로 가면 이게 안 맞을 거예요. 안 맞죠. 그래서 스테빌라이즈를 해준 거를 매치무브를 하나 빼서 뺀 다음에 여기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딱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얼굴 부분만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로토를 따주겠습니다. 여기서 딸까? 딥페이크가 출력된 하단에다가 그냥 로토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거의 눈코입만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고 약간 패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드 지점에 가서 좀 만져주고 중간 그리고 그 사이 이런 데가 입을 벌리니까 달라지죠. 그 다음에 또 사이 그 사이 이 벌리는 구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벌렸다가 많이 벌리네요. 또 벌리는군요. 여기도 이렇게 좀 늘려주고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디테일 어차피 얼굴이 다 나온 거니까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실제로 뭐 디퍼런스로도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뽑은 영상이죠. 그리고 이게 출력된 영상인데 한번 디퍼런스를 해볼까요? 그럼 로트가 되려나? 디퍼런스 얘랑 차이 키어로 알파를 약간 조정을 해보고요. 알파 어느 정도 나오네요. 근데 약간 열화가 생기는지 뭐 변한 게 좀 있어서 딱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가비지 매트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로토로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리멀티
를 해주면 얼굴만 이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너무 또렷하죠. 그래서 살짝만 열화를 시키겠습니다. 블러 한 3. 그리고 보면 약간 마젠타기가 돌아요 눈에. 그죠? 살짝 컬러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젠타기. 업셋을 조정하는 게 낫겠죠? 업셋이 이제 블랙 부분을 조정하는 거라서 업셋에서 B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해버리면 이렇게 이제 TMI, 뭐 템퍼리처, 뭐 마젠타, 뭐 인텐시티 이렇게 뜹니다. 이게 안 뜨면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이제 TMI 뜨고 RGB를 끌려면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마젠타를 살짝 올려주시면 되죠.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 살짝만 0.005 정도. 그러면 살짝 마젠타기가 들어가죠. 여기랑 비슷하게. 보이시죠? 블러를 좀 더 줄까요? 이건 너무 많이 준 건데 2.5 정도 주고, 근데 이제 원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맞춘다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이 영상 자체가 코덱이 많이 들어가서 원래부터 좋진 않아요. 근데 이 저화질인데 저화질에 좀 맞춰야 되겠다 싶으면 뭐 그레인 같은 거를 좀 넣어줘야 되겠죠. 얘는 아예 그레인이 없죠. 얼굴 부분만 그레인이 없으니까 그레인을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이런데 그레인을 좀 첨가를 시켜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원본에서 그레인을 빼오려면 디노이즈를 한번 하시고, 그쵸? 디노이즈를 한번 해주시고, 이게 있죠? 이런 데다가 디노이즈 하고, 이런 데는 없네요. 여기를 가져올까? 그리고 원본에서 마이너스를 하면 이런 그레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에는 그레인이, 그러니까 그레인 노이즈죠. 노이즈가 있고, 이걸 디노이즈를 한 상태에서 원본에서 이제 디노이즈 한 거를 빼주면 이렇게 디노이즈만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뭐 다른 거 쓰셔도 돼요. 뭐 피너스 리그레인 같은 거 쓰셔도 되고 뭐 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머지를 해서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죠. 플러스.
여기 있는 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폼으로 컨트롤 누르고 센터를 정하고 이거를 이렇게 갖다 대면 디노이즈를 좀 많이 줄게요. 스무스니스나 이렇게 해서 좀 양을 좀 늘려서 그냥 이거를 써도 될까요? 이게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이거를 뺐을 때 넣었을 때 넣어도 별로 티가 안 나네요. 생각보다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냥 하고 그레인만 살짝 넣을게요. 예, 그레인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3, 이 정도 하고 그냥 0.1 살짝 넣습니다. 그레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워버리고 깔끔하게. 그리고 모션 블러도 한번 넣어 볼게요. 모션 블러 모션 블러는 그냥 여기다 넣겠습니다. 여기서 모션 블러 왜냐하면 여기서는 제가 이제 트랜스폼으로 당겼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 0이어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트랜스폼을 이렇게 옮겨버렸죠. 그래서 좀 컨트롤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차라리 모션 블러를 여기다 넣고 그럼 원본까지 다 영향이 가죠.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한 0.2, 0.3 하고 모션 블러를 믹스 그래도 이게 알파 채널이 나오죠. 여기다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곳은 안 먹고 얼굴 쪽만 이제 먹게 되죠. 그레인도 여기다 붙여야 되겠다. 그레인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레인도 여기다 이제 붙여놓고요. 왜냐면 그레인이 먹었는데 모션 블러가 먹으면 그레인도 뭉개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다 넣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걸 카피해서 뭐 파이널 근데 실제로 이거는 좀 간단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얼굴이 정면으로만 좀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가 좀 잘 먹어 들어갑니다. 근데 얼굴 자체가 정면만 보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얼굴이 뒤를 보거나 옆을 보거나 이럴 땐 좀 잘 안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페이스워프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좀 시간 절약이 되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놓고 그 다음에 얼굴이 옆으로 돌아가거나 그럴 때 에러가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럼 누쿠에서 한 프레임마다 프레임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좀 상당히 좀 걸리죠. 예, 오늘은 스와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딥페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얼굴을 이제 정면으로 보기 때문에 딥페이크가 상당히 잘 됩니다. 근데 반면에 얼굴이 정면을 안 보고 옆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뒤를 보거나 그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에러가 날 경우에는 이제 수작업으로 누크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 말고 이제 딥페이크 AI를 이용해서 사진들을 한 수천 장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퀄리티를 이제 뽑아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그게 또 퀄리티가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딥페이크를 할 경우에는 일단 촬영할 때부터 그 대상과 비슷한 사람으로 하고 분장도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딥페이크를 해주면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